안녕하십니까. 강남 YBM 명품 토익 라이언쌤입니다. 6월 2차 토익 대비 특강으로 이렇게 여러분하고 인사하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자, 먼저 수업을 진행하기 전에 앞서서요. 우리 Part 5, 6, 7 이제 골고루 같이 공부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요. 우리 기존에 이 대비 특강의 자료가 되게 지금 많이 있어요. 그렇죠? 되게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제 보시다 보면은 뭐 이제 다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 조은 선생님께서 너무 이렇게 강의 많이 해주시고 열정적인 강의를 해서 많이 해주시는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문법이라든지 이제 정말 많이 나오는 빈출 유형이라든지 기본적인 이렇게 문법적인 내용들이 기본적으로 다 이제 나와 있기 때문에 좀 이제 같이 여러분하고 이제 공부하는 데 있어서 저는 이제 포인트를 여기를 한번 좀 잡아보도록 했어요. 뭐냐면은 파트 5에서 요새 지금 관건이 어휘예요. 어휘. 그렇죠? 뭐 이제 소위 말해서 이게 덩어리 표현도 정말 잘 나오고요. 이제 A, B, C, D 보기가 다 다른데 과연 어떤 게 정답인지 이제 가장 많이 나왔던 거를 좀 이렇게 뽑아 가지고 같이 좀 공부하는 시간을 5에 좀 집중적으로 같이 가봤고요. Part 6 같은 경우라든지 Part 7 같은 경우도 아예 대놓고 정답 문제 그다음에 정답의 근거 재표현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것들을 좀 이게 미리 좀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포스 해가지고 이제 잠깐 이제 멈춤해가지고 계속 눈요기 하시면서 계속 익히시라고 제가 이렇게 좀 강조를 많이 좀 할 건데 꼭 보시면서 반복적으로 계속 학습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이 시간 갖고 여러분들이 토익 시험 이제 2차 대비 특강 이제 열심히 여러분하고 이제 공부할 건데 좋은 점수가 나오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같이 파트 5 좀 이제 정리를 이제 문제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좀 정리하도록 할게요. 어떤 거냐면은 빈출 어휘 위주로 좀 많이 했습니다. 빈출 어휘. 그다음에 이제 그 단어가 어떻게 정답이 아니지만은 다른 단어가 정답으로 어떻게 나왔는지 그런 것들도 같이 연구를 하고 우리가 좀 필기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 겁니다. 자, 그래요. 그래서 지금 최다 빈출 표현 유형별로 정리하고 그다음에 수거 덩어리 표현 익히고 그다음에 뭐 문법이 필요하면 문법적인 내용도 같이 정리하는 시간을 또 갖도록 할 겁니다. 바로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한번 딱 보세요. A, B, C, D가 다 달라요. 그렇죠? 알맞은 이제 어휘 고르는 문제입니다. 아는 것밖에 우선 눈에 안 보이겠죠. 그렇죠? 그렇다면은 A, B, C, D에 과연 들어가는 게 정답이 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안전 규정에 대한 예정된 어떤 변경, changes 때문에 changes로요. 지금 이제 요구할 겁니다. 요구할 거래요. 많은 요게 이제 포인트가 되는 결정적인 힌트가 될 것 같습니다. 많이 본다요. 많이 본대요. 뭘 많이 볼까요? Review of many business license applications. many applications의 뭔가 리뷰를 어떤 리뷰를 많이 본다는 걸까요? 요구하는 걸까요? 뉘앙스가 알맞은 어휘 보게 되면은 A, B, C, D에서 A를 lengthy 같은 경우는요 긴이란 뜻도 있지만은 정말 지겨운 뜻까지도 이게 파생이 되고요. accidental, sharp, 날카로운, doubtful, 의심스러운 가장 적합한 걸 고르는 문제입니다. 혹시 몰라서 제가 정답을 이렇게 잡아놓고 각각의 단어들을 이렇게 좀 정리를 했어요. 정리를 했고 이런 맥락에 대해서 우리가 왜 이 답이 정답이고 이 답이 정답이 아닌 것들을 사전적인 뜻으로 딱 이렇게 딱 느낌만 그 단어 뜻만 암기하면 되는 게 아니라 그 정말 뉘앙스 깔고 있는 그 괄호의 의미에서 무엇하는 이라는 그런 단어 뜻을 정확히 알고 들어가는 그런 문제가 요새 토익에서 소위 말해서 고득점의 당락을 좌우하는 그런 맥락의 문제라고 보면 되겠죠. 해당되는 단어 자 전부 다 단계 볼게요. lengthy 같은 경우는 너무나 시간이 긴이에요. 시간이 긴이랍니다. 검토를 지금 오래 해야 돼요. 지금 검토를 지금 오래 해야 되는 느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길기 때문에 이게 파생돼 가지고 지루한으로까지도 들어가요. 오케이? 그래서 지금 지루한 리뷰를 하게 될 거라는 맥락으로 보기가 이제 정답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accidental 같은 경우는 그냥 아주 돌발적인 우연한입니다. 돌발적인 상태에서 우연한 그런 맥락으로 보시고요. sharp은 진짜 신랄한 날카로운 그런 뜻으로. 그다음에 doubtful 같은 거는 사람이
확신이 없는 그런 맥락으로 이제 이러한 문제 같은 경우를 좀 이제 같이 접근을 하고자 합니다. 정답은 당연히 이제 A번이 정답이 되는 거고요. 앞에 어가 있고요. 당연히 뒤에 명사 있기 때문에 형용사가 명사 꾸미는 그런 맥락의 문제로 A, B, C, D가 다 형용사죠. 그런 느낌으로 알맞은 형용사 고르는 문제인데 그 중에서 그 형용사가 가장 적합한 문제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는 문제였습니다. 2번 문제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소위 말해서 그 이제 저희 현장 강의를 듣고 있는 우리 명품도의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거 딱 문제 보고 바로 정답은 이거를 C번으로 골라요. C번을 고르는 이유는 뭐냐면은 하도 너무나 많이 이 그 덩어리 양 사이드만 다를 뿐이지 덩어리 양 사이드만 다를 뿐이지 그 덩어리 관련된 요 그 두 단어 세 단어가 꼭 너무나 많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맥락을 우리 토익 선생님들께서 매우 강조를 하는 이유가 요거 사이만 다를 뿐이지 요거가 정말 잘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되게 포괄적인 배경이라는 맥락으로 익스텐시브를 정답을 바로 고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그 지금 여러분들이 토익 시험을 지금 처음 접하는 경우는요. 이거를 우선은 해석을 다 하려고 하죠. 해석을 하는 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토익 시험에서 결국은 시간 싸움이기 때문에 관건이 나중에 7까지 가거든요. 7 가면 거의 눈에 막 난독증 생겨요. 그렇죠? 3중 지문 가게 되면은 이게 뭐 장난이 아니에요. 막 진짜 막 갑자기 3중 지문 이제 풀려고 하는데 막 중앙방송에서 15분 남았다고 하니까 이게 갑자기 막 나중에 막 장난 아니죠. 그렇죠? 몸에 막 쉐이킹 장난 아니고 그렇죠? 그런 맥락에서 5분 남았다 그러면 또 이게 나중에 마음이 평온한 난 다음 달에 또 토익 시험 보면 되니까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이게 반복적으로 들어가는 것을 사전에 우리가 Part 5에서 이 덩어리 문제가 정말 빈출이 너무나 많이 나오는 맥락으로 기억을 하라는 거죠. 물론 extensive라는 이 단어 말고요. 우리가 좀 적으면은 comprehensive도 같이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오케이? comprehensive, extensive 이런 단어예요. 오케이? 그리고 난 다음에 뭐 주의해서 뭐 이제 덤으로 우리가 뭐 comprehensive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understandable 같은 느낌이니까 이것도 같이 덤으로 또 챙겨주시고요. 각각의 단어가 whole, noticeable, immovable이라는 단어 같은 경우도 우리가 정답으로 어떻게 나왔는지 좀 같이 보게 되면은 whole 같은 경우는요. 앞에 먼저 이렇게 한정사 끼고 들어가서 전체라는 느낌으로 좀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더 whole day 뭐 이런 식으로 한정사 끼고 들어가는 경우로 좀 많이 나오니까 기억하시고 noticeable 같은 경우는 제가 혹시 몰라서 좀 적었습니다. easy to see 그 다음에 hear or recognize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이런 느낌으로 뚜렷한 분명한이라는 개념이에요. 알겠죠? 오케이? 그래서 그 잡아주시고 immovable은 당연히 움직이지 않은 그런 뜻입니다. 이것도 같이 기억하시고 소위 그래서 요 느낌 맥락으로 정말 요거만 다를 뿐이지 정말 되게 잘 나오는 전형적인 정말 최다 빈출 표현 중에 하나니까 꼭 기억을 하고 들어가십시오. 오케이?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시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살짝 좀 포스 해가지고요 필요한 부분 같은 경우는 이걸 딱 캡처를 하든지 딱 계속 눈에 익히도록 딱 휴대폰을 보고 자꾸 이렇게 반복적으로 공부할 수 있게끔 수시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죠? 자, 좋습니다. 3번 문제 같이 보도록 할게요. 3번 문제입니다. 딱 보게 되면은 despite 나왔고요. 비록 뭐뭐 하더라도 요거 뒤는 약간 부정적인 느낌으로 나왔습니다. 그렇죠? 뭐 깔고 disagree 깔고요. disagree 깔고 뭐뭐 함에도 지금 어떻게 collaborate 하고 있다. 협업을 하고 있는 맥락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초반에 projects goals에 관련해서 지금 disagree 우리가 동의하지 않음에도 지금 팀이 어떻게 협업을 했다라는 맥락에 알맞은 동사 꾸미는 부사 어휘 고르는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 딱 보시게 되면은 roughly, particularly, productively, firstly 그 단어 뜻을 하단되는 그 내용에 다 뜻을 제가 적어놨고요. 가장 알맞은 뜻이 뭘까요? 대충, 그 다음에 우리가 특히, 생산적으로, 처음에 우선은 A번은 확실히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문제를 풀다 보면은 어휘 문제를 풀다 보면은 갑자기 해석이 시험 장소에 가면은 해석이 되게 창의적으로 바뀌어요. 그렇죠? 해석이 되게 창의적으로 바뀌면은 창의적인 정답과 함께 창의적으로 점수가 되게 이상하게 나온다는 이상의 시츄에이션.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맥락으로 봐서 우리가 각각의 정답이 어떻게 또 많이 나오고 정답이 아니지만 정답으로 또 잘 나오는 표현까지도 같이 좀 들어가면은 정답은 당연히 생산적으로 협업하다라는 맥락인데 이 협업하다에 관련된 이 생산적으로 단어는 in productively 같은 경우는 하단은 제가 지금 적어놨습니다. 그렇죠? 뭐에 대해서
생산적으로는 reinvest profits productively 이런 맥락입니다. 지금 그 힌트가 지금 못 깔고 들은 겁니까? 요거 깔고 그다음에 collaborate 깔고 가장 적합한 부사를 어휘를 고르는 맥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바로 C번이 productively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particularly 같은 경우는요. 바로 뭡니까? 두드러지게라는 느낌으로 좀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두드러지게. 그래서 지금 요 예를 보시게 되면은 보통 당신이 말하는 것들, 행동하는 것들에 대해서 어떤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두드러지게라는 느낌이 좀 되게 강한 녀석이에요. 그래서 particularly는 그런 느낌으로 좀 챙겨주시고, firstly 같은 경우는 좀 나열하는 그런 느낌으로 우리가 first, second, third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같이 좀 기억을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좋아요. 그런 다음에 나머지 문제 같이 4번 문제 같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번 문제입니다. 4번 문제는요. 우리가 이 문제는 좀 이제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좀 별표 좀 하시고요. 별표하시고 지금 이게 뭐 동사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주격보 들어갈 맥락으로 형용사 들어가는 자리입니다. 그렇죠? 정답이 그래서 notable이 정답이 되는 거고요. notable 관련 경우 뭐 뜻이 당연히 중요한 유명한 그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뭐 해당되는 느낌, 그 해설에 관련된 맥락으로 주격보로서 관련된 형용사가 바로 주어, 상태나 성질 같은 경우는 우리가 형용사를 쓰고 그 다음에 신부이나 자격 같은 경우는 명사를 쓰는 이런 맥락은 우리가 토익 기초 문법이라든지 기본 문법을 배운다 보면은 이 맥락에 꼭 이제 강조를 많이 하십니다. 알시 선생님께서요. 그렇죠? 그래서 뭐 자주 나오는 문제이긴 하겠지만은 이거를 제가 별표로 하는 이유는 정답이 A번이긴 하지만은 이 해당되는 문장에서 지금 보게 되면은 이 of하고요. 요것도 이렇게 S 동그라미 하시고 그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최상급 들어가는 맥락에 이 구문 자체를 같이 꼭 기억을 하도록 하세요. 그래서 복수명사 중에서라는 맥락으로 여기에 우리가 of라든지 of 이거 대문자 of among 이런 거 다음에 그 다음에 복수명사 그렇죠? 그런 다음에 이렇게 최상급 들어가는 맥락으로 오히려 있잖아요.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 해당되는 요 맥락에서 앞에 있는 이 오브를 물어보는 문제도 시험에 나왔는데요. 이 시작하자마자 빵꾸 해가지고 오브 들어가는 그런 맥락의 문제 좀 많이 저희 지금 명품 토익 친구들하고 같이 현장 강의에서 공부했을 때 정말 많이 틀렸던 맥락이에요. 우선 오브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뭐의라고 들어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게 뭐뭐 중에서라는 뜻으로 시작하자마자 빵꾸 해가지고 오브를 들어가는 맥락에 이 문제 많이 틀렸거든요. 우리 친구들이 명품 토익 친구들이 많이 틀렸다는 의미는 많은 토익 준비를 하는 친구들에 있어서 실수를 좀 많이 하지 않을까라는 또 생각을 또 같이 해봅니다. 그래서 요 구문 자체, 이 문제 자체가 좀 많이 중요하니까 꼭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셨죠? 오케이. 자, 그렇게 해서 그래서 of among 복수명사 최상급 이것도 같이 더불어서 기억하시고요. 제가 지금 요거 문제 통해서 지금 보이는 거 계속 지금 잡고 있는데 문제만 풀고 넘어갈 건 넘어가지만 꼭 또 챙길 건 챙기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 더모스도 살짝 뺄게요. 여러분 있잖아요. 최상급도 강조가 있어요. 최상급도 강조가 있는데 최상급이 강조가 있다고요? 단언컨대라는 느낌으로 해가지고 최상급을 좀 꾸며주는 이것도 빈출이 됐을까요? 그렇죠, 됐죠. 자, 먼저 뭐 예를 들면은 by far라는 단어, 그렇죠? 단언컨대라는 단어, by far the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같이 미리 적어드리겠습니다. by far the best 하나 좀 적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the very best 이것도 같이 좀 적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단언컨대 가장 좋은 by far the best, the very best 이것도 같이 적어주시고 아마 기본 문법이라든지 기초 문법을 아마 하셨을 때 RC에서 우리 친구들이 아마 문법에서 최상급에 관련된 맥락으로 최상급 강조 표현도 있어요. 비교급 강조 표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최상급도 강조 표현이 있는데 그 느낌에서 아마 알시 선생님께서 아마 설명을 하셨을 겁니다. 물론 강조도 하셨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정리 차원에서 같이 한번 입을 열어볼게요. By far the best, the very best. 시작. By far the best, the very best. 가지고 기억을 하시고 뭐 단언컨대 짱 뭐 이런 식으로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하지만 very 같은 경우는 비교급 강조는 안 되죠. 그렇죠? very more 이런 것도 안 되고 뭐 much better 이런 거는 되지만은 최상급 강조는 되니까 이것도 같이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제 같이 가도록 할게요. 오케이? 다음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빈칸 앞에 어라든지 더가 있고요. 뒤에 전치사 있고 알맞은 명사 고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근데 죄다 보니까 A, B, C, D가 다 명사예요. 보편적으로 이제 RC 문제를 풀다 보면은 요거 딱 바탕으로 해서 명사 고르는 문제 딱 고르는 문제 물론 잘 나오는데 오늘 여러분하고 저희 그 라이언 쌤하고 같이 공부하는 거는 이거를 좀 떠나서 죄다 명사인데 그럼 도대체 뭘 골라야 되냐? 즉 그러니까 어휘가 되는 그런 맥락으로 이런 거 포인트를 잡도록 할 겁니다. 기본적으로 앞에 더가 있고 뒤에 전치사 있어서 명사 고르는 문제 이런 맥락의 설명은요. 되게 인강 우리 그 대비 특강에 정말 많이 있거든요. 그것도 있지만은 오늘 포인트는 우리가 좀 이렇게 토익은 배점이 좀 다르죠. 토익 배점이 좀 다릅니다. 근데 잘 몰라요. 어느 게 더 높은지. 근데 보편적으로 어휘 깔고 들어가는 맥락이 좀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오케이? 자 그렇게 해서 오늘은 그걸 포인트로 우리가 Part 5를 준비했으니까 알고 들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가 지금 보장하는 건데 회사가 지금 서명을 한 거예요. 회사가 지금 서명을 하려고 하는 물품 계약에 대해서 뭐 할 거를 보장한다는 맥락입니다. 뭘 할까요? 지금 포인트 되는 힌트가 지금 뒤에 있는 요게 지금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회사가 지금 서명을 하는 물품 계약에 대한 무엇을 보장하다. 자 보게 되면은 생산, 우리가 complement, 그럼 fulfillment, entanglement 이런 단어 딱 보게 되면은 세상 모르는 단어가 지금 이제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하지만은 우리 이런 단어들 어떻게 들어가는지 한번 정리하고 정답은 당연히 뭐가 될 것 같아요? 이행, 실행을 보장하다 맥락이죠. 컨트랙하고 사인이니까 여기에 요걸 포인트를 잡고 이행, 실행이라는 단어인 정답이 바로 몇 번입니까? fulfillment가 정답이 되는 거고 각각의 단어 A하고 B하고 D가 어떤 뉘앙스로 뜨고 있는지 프로덕션 같은 경우는 보통 생산인데 괄호치고 제가 뭐라고 했죠? 특히 대량 생산 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컴플리먼트는 이렇게 칭찬하다 뜻. 얘는 이제 좀 잘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인탱글먼트 같은 경우는 그래서 아직까지는 시험에 이렇게 답으로 많이 보이는 것 같지는 않지만은 독해 지문에는 간간히 좀 보이죠. 관계이긴 되게 좀 복잡한 관계를 우리가 인탱글먼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답을 우리가 바로 C번으로 고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서는 크게 건드릴 게 보이지가 않네요. 그래서 요 맥락도 요 정도만 좀 정리를 하시고 요것도 살짝 포즈 해가지고 우리가 단어는 기본적인 어휘 같은 경우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암기 꼭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그럼 다음 문제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얘는 좀 이제 별표를 할게요. 별표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딱 보시게 되면은 바로 동사 나왔고요. 동사 꾸미는 것이 이제 부사기 때문에 바로 부사 처리하는 문제인데 죄다 보니까 A, B, C, D가 전부 다 부사예요. 그렇죠? 부사인데 여기 포인트 꼭 이 어휘 관련된 거는요. 꼭 그 해당되는 그 짤막한 문장이긴 하지만은 그 짤막한 문장 안에 반드시 결정적인 힌트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결정적인 힌트를 알면 풀고 모르면 못 푸는 겁니다. 오케이? 자, 같이 가면은요. 우리가 최신 정보에 대한 최신 정보를 우리가 소비자님들께서 우리가 보장고자 웹사이트에 업데이트를 한대요. 업데이트를 하는 건데 보게 되면은 정기적으로 지역적으로 뭐 상당하게 뭐 최근에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솔직히 말이 다 가능하지 않을까요? 오케이? 왜냐면은 우리가 한국말 자체가 되게 부드러워요. 세상 부드러운 언어가 바로 한국어, 국어예요. 그렇죠? 동방계 해지국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RC에서 이게 해석이 되게 우리가 좀 찬란하게 들어갈 수 있는 경우가 또 발생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대가 답을 고른다 하더라도 정답이 되게 좀 다른 것 쪽으로 들어가는 그런 맥락에서 정답은 당연히 뭡니까? 정답은 루틴이죠. 루틴인데 어떻게 그대들도 골랐는지 모르겠습니다. 오케이? 루틴인데 뭐 보게 되면은 이 greatly 이 locally는 좀 의미가 안 맞죠. locally가 제가 뭐라고 적었냐면은 우리가 국지적으로 지역적으로 그렇게 적어놨고요. 지역적으로, 국지적으로, 그렇죠? 위치상으로. 근데 이게 지금 C번하고 D번 같은 경우, 특히 D번 같은 경우 최근에 업데이트 한다. 이거 어떻게 좀 말이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지 않나요?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건가? 아닌가요? 오케이.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우선 greatly 같은 경우는 크게 양이 보통 이상으로 들어가는 거고 그래서 대단히 크게라는 느낌으로 들어가시고 얘가 정답으로 나오는 거는 우리가 얘가 또 어떻게 나오냐면 상당히 기여하다라는 맥락으로 상당이라는 느낌으로 해서 이게 한번 시험에 한번 출제가 된 것 같기도 한데 그게 맞는지 모르겠네요. 자, 나왔겠죠. contribute greatly to 이것도 같이 기억하세요. 상당히 기여하다 뭐 이런 개념. 그래서 이렇게 묶어서 같이 좀 기억하는 거죠.
오케이. 자, 그런 다음에 recently 같은 경우는요, 이 최근에라는 단어는 이 녀석은 저희 그 현장 강의할 때 저희가 좀 많이 좀 강조를 하는 단어 중에 하나인데 아마 선생님들도 많이 강조하실 거예요. 토익 선생님들께서. 이 녀석 같은 경우는 그 현재 완료를 되게 좀 쓰긴 하지만은 요새 이 녀석은 과거 끼고 들어가는 것을 되게 좀 사랑하는 부사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된 이런 느낌으로 보통 이제 여기다 이렇게 이리형으로 들어가는 맥락으로 최근에 된 느낌으로 이렇게 좀 들어가는 경우가 되게 좀 많이 출제가 돼요. 그래서 이것도 같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정답은 그래서 A번의 루틴이고요. 우리가 정기적으로 들어가는 그런 정답이 그래서 A번. 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 또 챙길 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그 독해에서 이게 그 나중에 보이면 좋겠지만 만약에 안 보인다 하더라도 제가 제 표현을 되게 좀 강조하는 선생님인데 이 그 레이티스트 같은 거 원래 최신애죠. 이 녀석이 그 우리가 독해할 때요. 독해할 때 제 표현으로 들어가서 이게 한 단어로 보통 이게 new로 재표현되는 경우가 좀 많아요. 그런 것들 살짝 해당되는 이 문제 번외로 또 같이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new 같은 경우도 우리가 우선 최신식 state of the art도 하나 좀 챙겨주시고요. 오케이? 자, 기왕이면은 제가 좀 다 좀 정리를 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state of the art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이거 좀 지우도록 할게요. 오케이? 이거는 나중에 포스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렇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up to date, 그 다음에 cutting edge, 그 다음에 이런 것들 emerging. 사전정의 뜻이 이게 좀 출현하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보통 이게 new로 재표현되는 것도 latest와 함께 재표현되는 것도 이 해당되는 문제와는 별개긴 하지만 꼭 챙겨주세요. 알겠죠? 제가 5 문제 푸는 것도 매우 중요하고 여기 통해서 다른 것들도 꼭 보이는 것은 꼭 챙겨드리려고 하니까요. 꼭 보시기 바랍니다. 관건은 글쎄요. 토익에서 관건이 거의 뭐 이제 여러 다 중요합니다. 다 중요한데 독해가 문제가 좀 많죠. 요새는 독해가 좀 관건인 경우도 좀 많은 것 같아요. 개인적인 소견이긴 하지만 제가 정답이 그래서 A번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5를 좀 짤막하게 했지만은요. 5에서 기본적으로 나오는 어휘를 좀 강조를 좀 많이 했어요. 오늘은 5하고 Part 5, Part 6, Part 7을 좀 골고루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짧은 시간에 각각의 영역들을 좀 많은 것들을 알려드리려고 하기 때문에 먼저 오늘 5에서는 기본적인 문법적인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어휘를 좀 중심적으로 좀 많이 밀도 있게 좀 이제 같이 공부하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6 한번 가도록 할게요. 6 같은 경우는 뭐 독해도 아닌 것이 5도 아닌 것이 짤막한 독해 지문 같은 거죠. 그렇죠? 거기에 지금 4문제가 나오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4문제가 나오는데 뭐 문법 문제도 나오고요. 어휘 문제도 나오고요. 알맞은 문장 들어가는 것도 나오고요. 연결어도 나오고요. 뭐 시제도 나오고요. 뭐 오만 가지 막 많이 나오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먼저요, 그 6 같은 경우는요, 그 제가 이제 요거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토익이라는 시험은요, 그 회사라는 공간 안에서 직원 대상으로 문제를 보편적으로 만드는 시험이에요. 거기서부터 파생이 된 겁니다, 사실. 그죠? 토익이라는 시험 취지가.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라는 공간 안에서 직원 대상으로 문제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Part 6 같은 경우라고 생각을 하면은 회사라는 공간에서 직원 대상으로 문제를 만드는 그 독해 지문이 되게 좀 짤막할 수밖에 없겠죠. 독해 유형은 다르더라도 전반적으로 약간 공지 같은 느낌이에요. 이게 약간 공지 통보 같은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런 느낌을 알고 들어가면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현재 하고 있는 것이 뭔가 지금 과거에 했거나 현재 하고 있는 것이 연결로 들어가서 지금 포인트 잡고 문제기 때문에 토익은 시험 대비 과정이죠. 그렇죠? 문제기 때문에 그런 맥락으로 예를 들면은 그러나 그다음에 뭐 따라서 또한 그다음에 그러나 따라서 또한 그런 다음에 이렇게 이런 느낌 현재 하고 과거에 했던 것들이 그러나 따라서 또한 그다음에 뭐 게다가 그렇죠? 요거 사총사 너무나 중요하고 이런 느낌으로 결국은 이게 뭐뭐 할 거다라는 그런 느낌으로 할 것이다라는 맥락으로 이렇게 will이라든지 그다음에 be going to라든지 뭐 이런 느낌 뭐 please라든지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가 조금 되게 아주 이런 느낌으로 5만 가지 상황에서 좀 많이 출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라는 맥락으로 우선 however라든지 그렇죠? however라든지 물론 그렇죠. but도 있고요. 이게 뭐 부사고엔 접속사이긴 하지만 따라서라는 단어 우리가 뭐 therefore라든지 그렇죠?
또한 우리가 또 이렇게 보면 also, 그쵸? 게다가 뭐 예를 들면은 뭐 in addition 이런 느낌으로 좀 들어가는 경우가 좀 많아요. 그쵸? 제가 좀 여기다가 이렇게 좀 보이면은 편해 보일 수 있을까요? 오케이? 좋아요. 그래서 현재 하고 있는 것이 그러나 따라서 또한 게다가 이렇게 할 것이다라는 느낌으로 들어가는 뉘앙스의 독해 지문이 항상 뜨는 경우가 좀 많으니까 이런 어떤 백그라운드를 좀 알고 들어가면 좀 편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자, 이제 Part 6 같은 경우는 먼저 우리가 보게 되면은 제가 좀 현장 강의할 때는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Part 6 같은 경우는 먼저 A, B, C, D가 이렇게 한 단어 가지고 장난질하는 것부터 먼저 푸는 게 어때? 풀 수 있는 거 먼저 풀자라고 얘기를 해요. 왠가하면 이게 한 문장에서 걸려드는 그 우리가 품사 문제, 문법 문제가 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문에 이런 문제가 딱 보게 되면은 Part 6에서 한 단어 가지고 장난치는 문제가 보이면은 그거 가지고 이미 그 단어 먼저 문제를 풀고 그다음에 많이 풀 수 있으면 거기를 풀고 집어넣고 계속 이제 먼저 해석은 좀 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해석은 해야 돼요. 오케이? 그렇게 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자라고 얘기했습니다. 빈칸 뒤에 지금 스테이션이 있어요. 스테이션이 있다는 거는 앞에 이렇게 더가 있고요. 뒤에 명사 있다는 거는 이렇게 좀 꾸며주는 맥락에서 형용사라든지 형용사 상당 어구가 들어가는 것이 정답이 되겠죠. 그렇다면은 이미 그대들이 뭔가 지금 분사라든지 동명사라든지 그런 걸 배웠다면은 얘도 얘를 꾸밀 수가 있고 얘도 얘를 꾸밀 수가 있는데 사실 한국말 자체가 되게 아주 부드럽기 때문에 능동으로 해석해도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수동으로 해석해도 되는 것 같기도 한데 도대체 꼭 선생님들께서는 얘는 수동의 개념이니까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다. 정답이 그래서 ed다, ing다 뭐 이렇게 들어가는 맥락으로 먼저 들어가기 전에요. 글쎄요, 이걸 좀 강조할게요. 모든 기본적인 동사에서요, 기본적인 동사에서 이 느낌이 기본적인 동사에서 타동사, 뭐뭇을 하다라고 들어가는 것이 뒤에 있는 명사를 수식할 때는 수동이다라고 먼저 제가 현장 강의에서는 되게 좀 강조를 많이 해요. 근데 그 뭐뭇을 하다라, 얘 지금 뜻이 뭡니까? 영향을 미치다죠. 영향을 미치답니다. 타동사가 뭐예요? 뭐뭐을 하다라는 뜻이에요. 이런 단어가 뒤에 명사를 꾸밀 때는 이게 과거분사로 들어가는 맥락으로 이렇게 뒤에 있는 걸 이제 꾸며주는 느낌으로 들어갈 수 있는 ED를 넣어서 이렇게 꾸며주는 느낌인데 그런데 이게 세상 많아요. 너무 많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서라든지 이제 시중에 나와 있는 모든 책들을 보게 되면은 분사형 형용사라는 느낌에서 무조건은 아니지만은 보편적으로 시험에 토익이라는 시험에서 출제가 됐을 때 ing형, ed형 관련해서 얘네들은 출제가 많이 되니까 암기하라는 이유가 뭐 그 이유 때문인 것 같기도 해요. 그렇죠? 정답은 그래서 바로 몇 번입니까? 영향을 미친이라는 맥락이죠. 지가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영향을 당하는 느낌이니까 정답이 그래서 A번이긴 하지만은 FM으로 살짝 말하면 affect는 영향을 미치답니다. 그래서 을이라는 동사가 뒤에 명사 꾸밀 때 이렇게 ed 써가지고 수동 느낌으로 해서 꾸며주는 그런 맥락도 알고 들어가셔야 할 것 같아요. 그냥 아시는 거 뭐 정확하게 아시면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얘를 거기다 집어넣고 진행을 하는 겁니다. 알겠죠? 오케이? 혹시 모를까봐 살짝 좀 더 디테일하게 제가 좀 적어놨으니까 요거 디테일하게 적어놓은 거는요. 우리가 지금 이제 500대 지금 이걸 우리가 지금 인강을 우리가 저희 함께 여러분하고 공부를 하는 것이 그 점수대가 정말 토익 초반부터 이제 토익 고득점을 목표로 하는 친구들이 또 많은데 지금 이걸 적어놓는 거는 토익 그 초중반 때 목표로 하는 친구들이 이해가 혹시 좀 도움이 될 거를 추가적으로 넣은 거니까 좀 도움이 되시라고 제가 좀 기입을 한 겁니다. 괜찮나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 보게 되면 항상 Part 6 같은 경우는 초반은 먼저 읽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렇죠? 그런 다음에 당연히 노티스고요. 그 다음에 공고입니다. Survey, Riders. 그렇죠? 공고입니다. 자, 지금 5개 최북단의 스테이션, 그렇죠? 스테이션에서 블루라인입니다. 그 지금 이제 유지, Maintenance and Repairs. 보수를 지금 이제 클로즈 한답니다. 클로즈 한대요. 언제부터? 5월 1일부터 한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영향이 미치는 그런 스테이션이 바로 요거인데 요거에 관련돼서 그 부수적인 이유를 설명을 하는 것이 바로 요거를 지금 요거 스테이션에서 요거를 지금 업그레이드 한다는 거고 이 업그레이드를 한다는 것을 영어는 똑같은 단어 쓰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 거기 때문에 이 업그레이드가 지금 여기 가서 인솔로 재편한 겁니다. 그래서 얘도 그래서 업그레이드 한다는 맥락이죠. 부수적인 느낌으로 들어가는 거라서 게다가가 정답이 다음 번호가 정답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바로 A, B, C, since then하고 if so하고 therefore 같은 그 느낌이 정답으로 아닌 것도 우리가 또 같이 한번 그 뜻과 함께 같이 보게 되면은 since then 같은 경우는 주절의 동사 현재 완료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완료 쓰는 것들 좀 이래로란 뜻으로 들어간 경우 되게 좀 많이 나오고요. 물론 때문의 뜻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과거 완료형 단수 현재 수형으로 쓰인다. 뭐 이런 것도 하나 좀 챙겨두시고요. 어떻게 보면 B번하고 C번 같은 경우는 만일 그렇다면은 뭐 한다면은 뭐 할 거다라는 그 원인과 결과의 그 느낌에 B번하고 C번도 그런 느낌으로 원인이 있으면은 그래서 결과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정답으로 고를 수 있는 것도 이 해당되는 단어가 이렇게 쓰일 수 있구나라는 것도 같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죠? 자, 우리 7번, 8번 같이 문제 풀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바로 다음 번호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지금 공사가 지금 3주 정도 이제 진행이 될 것 같고요. 그 시기 동안에, 그 기간 동안에 지금 이제 권고하는 반대, 지금 뭡니까? alternate transportation, 대체 교통수단이 있다는 겁니다. 토익에서 알맞은 문장 같은 경우는요, 제가 현장 강의 때 되게 좀 강조를 많이 하지만은 이 알맞은 문장은 바로 그 직전 문장이 좀 포괄적인 거고 그 포괄적인 거에서 지금 부연 설명한 디테일에 관련된 문장이 가장 적합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전에 먼저 첫 번째 문장을 반드시 읽고 직전 문장에서 연계해서 들어가는 그런 맥락의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지금 바로 공사를 하기 때문에 지금 요 맥락에서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은 바로 클로스를 하는 거고요. 스테이션입니다. 그렇죠? 그 해당되는 스테이션이 이렇게 나왔고 스테이션에서 지금 업그레이드 하는 겁니다. 클로스하고 스테이션 하는 건데 그 클로스하고 스테이션이 그 바로 그 시기 동안에 패신저들이에요. 그렇죠? 패신저들이 지금 그 근처에서 대체 교통수단이라면 그 지하철 나왔고 대체 교통수단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에서 부수적인 설명으로 조금 디테일하게 설명하는 문장을 찾으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정답이 우린 바로 몇 번입니까? 그 스테이션 잡고 스테이션에서 버스 스탑 잡는 것이 얘가 이렇게 트랜스포테이션의 버스 스탑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맥락으로 정답 우리가 C번으로 고르면 될 것 같아요. 맞습니까? 오케이. 자, 그렇게 잡으시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또 이어서 그래서 우리가 맵을 우리가 이제 다운로드 받을 수 있고요.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곳이 뭐 여기 있습니다라는 맥락입니다. 자, 10번 같은 내용입니다. 10번 문제 한번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10번 같은 경우는 바로 이제 또 알맞은 어휘 문제입니다. 알맞은 어휘 문제예요. 알맞은 어휘 문제 같은 경우인데 딱 보게 되면은 그쵸? 우리가 closures, expansions, feedbacks, complaints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이게 딱 보게 되면은 항상 뭐든지 그 직전이 먼저 힌트 잡고 들어가시는 게 좀 되게 좋아요. 알겠죠? 여기서 본격적인 힌트가 뭐였냐면은 본격적인 힌트가 the project is the first phase인데 첫 번째 단계고요. 첫 번째 단계고 그 첫 번째 단계가 지금 전반적인 정비를 하는 것입니다. 정비를 한다는 것입니다. 정비한다는 것. 그 다음에 우리가 항상 part 6 같은 경우는 첫 번째 문장이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첫 번째 문장에서 지금 뭐 나온 겁니까? close 나온 거죠. 뭐가? 스테이션 관련된 맥락으로 close 나온 거고 그런 이유가 바로 10번을 들어가면은 정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정비로 들어가는 거에서 요구에 바로 유의어를 들어가는 그 맥락의 결정적인 힌트가 close, over, 그 다음에 정비, 그런 맥락으로 이제 또 폐쇄라는 느낌이 가장 적합하겠죠. 그렇죠? 닫아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요렇게 재표현으로 들어가는 맥락으로 잡으시면 되겠고요. 각각의 뜻 이렇게 적어놨으니까 꼭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좋아요. 그래서 요런 맥락으로 정리를 좀 했습니다. Part 6요. 다시 한번 Part 7 같이 넘어가기 전에요. 먼저 우리가 꼭 기억을 할 거는 뭐냐면은 Part 6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항상 그 알맞은 문장 들어가는 것이 관건이에요. 그렇죠? 알맞은 문장 들어가는 것이 관건이기 때문에 첫 번째 이 문장 반드시 읽고 그 직전 거를 반드시 읽은 다음에 그거에서 유추해서 딱 들어가는 맥락입니다. 근데 보편적으로 바로 직전 문장에서 조금 더 디테일하는 것으로 들어가는 것을 포인트로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습니까? 자, 좋아요. 이제 7 같이 가도록 합니다. 7이 어떻게 보면 토익의 RC의 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죠. 우선은 첫 번째, 문제가 제일 많고요. 두 번째, 갑자기 여기서부터 시험 보게 되면 그냥 하기가 싫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시험 보게 되면 어떻게 6까지는 이제 조금 좀 작으니까 이 짤막한 독해지문 같은 것이 나오니까 그냥 해볼만 하죠. 이제 온갖 문법 지식도 파악하려고 그러는데 세상 여러분들이 그 문법 문제가 그렇게 좀 많이
글쎄요. 나오는 건 나오는 게 좀 이제 정해져 있지만은 결국 관건이 어휘고요. 근데 좀 약간 줄어드는 것 느낌도 좀 드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걸 아는 대로 좀 풀려고 하니까 길다란 게 이제 삼중이 이중이 나오고 막 문제 풀려고 하니까 세상 뭐 힘들어지죠. 자 그러면은 그런 맥락으로 들어가서 저는 항상 강조하는 게 뭐냐면은 제표는 반드시 정리하자입니다. 꼭 손수 발품 팔아가지고 한글 뜻 적고 관련된 어휘를 딱 이렇게 제표된 거를 반드시 꼭 진행을 하셔야 돼요. 이거는 독해도 독해관이와 LCS 도움이 정말 많이 되고요. RCS는 더더욱 도움이 많이 됩니다. 알겠죠? 자주 나오는 주제의 내용을 익히고요. 그 다음에 동의어, 유의어 이게 다 한마디로 제표형 관련된 맥락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게 꼭 정의가 되셔야 됩니다. 문제를 많이 풀었다 해서 도움이 될 수도 있죠. 그렇지만은 반드시 리뷰를 하셔야 돼요. 오케이? 리뷰를 하고 복습을 반드시 하는 거. 지금까지 공부했던 거 다시 한번 정리를 꼭 하셔야 돼요. 정리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자 그리고 꼭 이렇게 오늘 직전에 우리가 한번 또 공부를 이렇게 하고 어휘 정리하는 시간도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독해 같은 경우는 먼저 이제 문제에서 해당되는 키워드를 먼저 좀 알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키워드, 그렇죠? 보편적으로 난문제 깔았네요. 아우 난문제 그냥 너무 싫어요. 왜? 다 찾아야 할 것 같은 프레셔가 막 오죠. 자 지금 이게 보게 되면은 얘가 뭔지 이때 뭐 하는지 그쵸? 드라이버에 또 요구하는 게 무엇인지 그 다음에 여기 지원하는데 다음 중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요구하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 그런 걸 고르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웬간하면은 이제 끝 단어 정도로 이렇게 살짝 밑줄을 좀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은 도움이 좀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이 문제 좀 익히셨습니까? 문제 익히신 상태에서 제가 지금 독해 지문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들 좀 공부하시기 좀 편하라고 너무나 잘 나왔던 것이 이 단어가 이렇게 혹은 단어가 혹시 모르는 게 있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서 독해 지문에서 꼭 기억해야 될 단어들을 대놓고 같이 적어놨어요. 이건 적어놓은 이유는 계속 얘기하지만 우리가 기초 기본반도 있고 저는 이제 예를 들면 중급 실전을 많이 하는 선생님이기 때문에 하지만은 여러분들이 많이 볼 것 같아서 또 많은 그 학생들의 또 요청에 따라서 이렇게 기초 기본반 친구들 위해서 이렇게 좀 적어놨으니까 포인트 잡아서 색깔별로 적어놨으니까 반드시 꼭 기억을 하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볼게요. 항상 뭡니까? job advertisement예요. 그렇죠? job advertisement고 자 먼저 Backstreet Trolley에서 지금 찾고 있습니다. 찾고 있는데 아주 유능한 버스 드라이버를 찾고 있대요. 자 그런데 버스 드라이버를 찾고 있는데 바로 사교적인 그렇죠? 소셜한 바로 성격인 것이 이 friendly로 정답이 재표현이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13번의 D번은 뭐로 friendly 잡고 바로 어떤 걸 outgoing으로 들어가는 맥락이고요. 더불어서 이거 잡고 우리가 social 이것도 같이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소셜 이것도 챙겨주세요. 오케이? 좋아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모시려고 하는데요. 단체 관람객을요. 뭐 그렇죠? 그런 다음에 우리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 이 30명 정도 각각 운영을 하고 있고요. 페인트 칠하는 것인데 약간 old fashion한 혹시 해석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좀 적어놨고요. 그런 다음에 더불어서 우리가 운전을 해야 돼. In addition to 다음에 바로 이렇게 ing 나온 것도 이렇게 포인트 잡아서 보시고요. 게다가 운전해야 되고 그다음에 talking 또 하셔야 돼요. 이 talking이라는 그 단어가 뭘로 재표현된 거냐면은 지금 바로 13번의 B번에 speak로 또 재표현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재표현이 됐구나를 자꾸 이렇게 눈여겨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기를 또 하셔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운전자님께서는요, 기사님께서는 좀 도와야 됩니다. 승객들께서 이렇게 보딩하고 이렇게 타고 내리는 그런 맥락에 대해서 그런 다음에 12번에 또 D번에 답의 근거 나오는 거는 우리가 토익에서요 우선 also 들어가는 거는 거의 답의 근거라도 과언이 아니죠. 우선 체크 꼭 하시고 발표하시고요. also 그 다음에 또 시행해야 됩니다. safety inspections 그렇죠? 안전 점검에 대해서 그래서 이 safety inspection이 바로 뭘로 들어간 거냐면은 바로 우리가 13번에 D번으로 들어가는 맥락으로 바로 safe 깔고 들어가는 맥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오케이. 자 그런 다음에 다음 거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 지원자들은 반드시 우리가 운전면허증이 있어야 된대요. 그래서 그 운전면허증이 뭐로 된 거냐면은 official로 바뀐 겁니다. official authorization으로 바뀐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official authorization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driver bus. 자 그런 다음에 우리 적어도 at least a year
of a bus driving experience입니다. A year예요. A year. 근데 요거가 아마 또 정답의 근거가 될 것 같아요. 다음 중 사실이 아닌 것에서요. 오케이? 왜냐면은 제 기억에는 요게 several로 나온 것 같아요. 근데 several이 아니라 어죠. 그렇죠? 어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자격 조건이 되는 맥락에 대해서 이렇게 나열을 했고요. 나열된 맥락에서 좀 이제 11번 이렇게 A의 답에 근거되는 것을 보게 되면은 enjoy working with domestic and international 이것이 바로 other countries로 들어가는 맥락으로 또 재표현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해당되는 문제를 먼저 살짝 보고 이렇게 독해 좀 접근을 하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좋아요. 그렇게 해서 정답을 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backstreet 관련돼서 트롤리에 관련돼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정답이 A번이었죠. 아까 전에 국내외 손님들 이렇게 다 받는다고 얘기하니까 국내외에 관련된 other countries로 이렇게 아까 제가 또 혹시 몰라서 독해 지문에 이 internationally 이렇게 other countries로 재표된 것도 가지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혹시 몰라서 B번을 좀 이제 제가 좀 잡아드리면은 refurbish 같은 경우는 그냥 새롭게 하다 뜻입니다. 그냥 좀 어려운 말로 상세하다 그런 맥락인데 우리가 trolley all cars 그냥 새롭게 하다는 그런 맥락이 아니라 혹시 몰라서 B번을 또 혹시 고른 친구도 있을까봐 30명 그쵸? 30명을 각각 태우고요. 그럼 뭡니까? 여기 지금 해석 책임자 혹시 몰라서 적어놨어요. 구식 전차 이 차량으로 페인트 칠한 구식형으로 페인트 칠한 느낌의 그 차량을 가지고 운영을 한 거지 얘를 그냥 완전 바꿔버리는 그런 내용은 아니죠. 그렇죠? 정답이 그래서 A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2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요구하는 것에서 정답이 바로 이 safe가 독해 지문상에서 지금 뭘로 들어간 거예요? safety inspection으로 들어간 거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정답을 바로 몇 번? D번으로 골랐던 맥락이었고요. 문제는 아마 좀 쉬웠던 것 같긴 해요. 그렇죠? 그런 다음에 13번 같은 경우 난문제 같은 경우입니다. 난문제는 정말 난문제는요 보통 그래요. 토익에서 난문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첫 번째 나오든 두 번째 나오든 세 번째 나오든 간에 저는 보통 이거를 웬간하면 좀 마지막에 풀어라고 좀 주문을 해요. 이유인즉슨 뭐냐면은 얘를 다른 문제를 풀다 보면은 얘네들이 소거가 좀 자동적으로 좀 되더라고요.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소거가 될 수 있으니까 난문제가 보편적으로 첫 번째 나오는 경우도 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거 나타내서 너무 시간을 소비할 수 있으니까 많이 소비할 수 있으니까 차라리 걔를 가장 마지막에 푸세요. 가장 마지막에 풀고 난문제를 먼저 푸는 것보다는 가장 마지막에 풀면은 소거가 되는 느낌이 있으니까 반드시 아까 전에 official authorization 관련된 그 단어 그 다음에 우리가 그룹으로 speak에 관련된 단어 그 다음에 friendly에 관련된 그 단어가 각각 어떻게 재표현됐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독해 지문 통해서 이렇게 딱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 잠깐 이걸 포스하고요. 잠깐 이렇게 멈추고요. 이런 단어를 이제 계속 눈에 좀 익숙하면 좋겠죠. A번 같은 경우는 뭡니까? A번에서 official authorization to drive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 보시게 되면 driver bus 해가지고 authorization 나왔던 것이 뭡니까? commercial driver's license로 나왔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서 나왔던 지금 뭔가 several years가 지금 얘가 어가 들어가가지고 정답이 아니었었어요. 그렇죠? 어가 들어가서 정답이 아니었고 그럼 이렇게 나왔죠. 그렇죠? 그런 다음에 이제 B번에 speak to에 관련된 맥락이 이제 talk to로 이렇게 들어간 거고요. 그렇죠? 이렇게 들어가는 거였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friendly가 바로 이제 outgoing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들어가는 맥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됐죠? 오케이. 근데 이제 아웃고잉 같은 경우도요.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활발한 그런 뜻이 있지만은 얘가 또 이제 사직하고 이제 보내고 그런 뜻도 있습니다. 이 어휘 정리는요. 반드시 좀 되셔야 되는 것이 하나의 뜻만 암기하면은 절대 안 돼요. 왜냐면은 이 토익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단어 뜻이 2차, 3차 뜻으로 정말 많은 이거를 알고 있느냐라고 들어가는 것을 물어보는 경우가 되게 많기 때문에 그것도 같이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아웃고잉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은 뭐 간단하게 뭐 적도록 할까요? 얘가 뭐 첫 번째 느낌이 소셜이 있어요. 소셜이 있고 그 다음에 얘가 또 이제 그냥 기본적으로 아웃고잉이에요. 자꾸 성격이 자꾸 아웃고잉하는 거니까 뭡니까? 자꾸 이제 사교적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프렌들리가 아까 정답으로 나왔던 걸로 기억이 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게 자꾸 회사에서 아웃고잉 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바로 사직하는 은퇴하는 해서 resigning 뭐 이런 개념이죠. 그렇죠? resigning 그렇죠? 그 다음에
이게 지금 뭐 선적하는 그런 뜻이 있고 자꾸 이렇게 보내는 거니까요. 자꾸 이렇게 가는 거니까. 그래서 뭐 outgoing shipment 하면은 우리가 선적 발송이라는 그런 뜻으로 우리가 그 뭐 sending, forwarding 뭐 그런 개념도 있습니다. 오케이? sending, forwarding 그런 개념이 있으니까 요것도 같이 기억을 하고 들어가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오케이? 좋습니다. 그래서 13번 이렇게 좀 정리를 했고 14번입니다. 14번하고 15번 같이 한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텍스트 메시지 체인입니다. 텍스트 메시지 체인이고 여기서 지금 That's what I gather 이거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라는 맥락이죠. 이거 의미가 뭐고 그 다음에 15번 같은 경우에 지금 그 모라 씨가 지금 다음에 뭘 할 건지를 물어보는 맥락의 문제였습니다. 자, 한번 같이 들어가도록 할게요. 10시 2분 되겠습니다. 10시 2분인데 지금 전화 연결 중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주문을 하려고 그랬는데 5개 지금 포러버 플라스틱 파일 박스를요 주문을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내가 지금 재고 목록을 인벤토리를 지금 찾을 수가 없대요. 그런데 지금 다 떨어진 거냐라고 물어보는 여러분들 첫 번째 문장 같은 경우는 반드시 읽어야 됩니다. 모든 독해 지문에서 지금 그래서 다 떨어졌대요. 다 떨어졌고요. 그래서 지금 20개 더 추가 주문하고요. 메모를 한 것을 까먹었대요. 메모를 한 것을 까먹었고 미안하답니다. 미안하대요. 오케이. 자, 그렇게 잡고요. 그 다음에 10시 5분을 보게 되면은 배송품이 이제 내일 도착을 해야만 되는데 혹은 그 다음날. 그래서 지금 그들이 손님들께서 그것들 찾아간다고 그쵸? 손님들께서 그걸 찾아간다고 했습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했습니까? 라고 들어가서 바로 That's what I gather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오케이? That's what I gather 얘기했고 그런 다음에 뭐라고 얘기냐면은 가능한 한 전화를 빨리 해서 상품이 도착한 대로 빨리 전화를 하고 컨택 인포메이션을 달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게 따옴표 문장 같은 경우는요. 바로 그 직전 문장에서 꼭 반드시 결정적인 힌트를 줘요. 오케이? 자, 그런 맥락으로 딱 봤을 때 근데 문제는 뭡니까? 궤도의 의미를 정확히 모르면은 이것도 틀릴 수도 있겠죠. 궤도 같은 경우는 보통 이렇게 여러분들이 못 알아듣을 있는데 이 궤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그 파생된 뜻으로 이제 이해하다. 어떤 내용을 바탕으로 이해하다, 알다의 뜻으로도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14번 정답이 바로 이것이 뭘로 들어간 거냐면은 이해하다, 알다라는 맥락으로 be certain으로 들어가고 소비자님께서 지금 가게로 온다는 느낌으로 그 앞에 있는 직전의 문장에 관련된 내용을 알고 있다라고 들어가서 gather로 들어가는 겁니다. 오케이? 정답이 그래서 14번 정답이 C번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15번 같은 경우는 그러면은 연락을 주십시오라는 그 연락번호 주십시오라는 contact information이 뭐로 들어가면 바로 phone number로 재표현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15번 정답이 바로 이제 B번이 정답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OK 들어갔고요. OK. 그 다음에 이 맥락이 또 15번 B번의 같은 맥락이죠. 다음 거를 보시게 되면은 그래서 That's what I gather가 정답이 바로 C번이고 gather의 의미를 좀 정리를 했으면은 gather가 어떤 뜻으로 들어간다고 얘기했죠? 우리가 수집한 정보 증거에 따라서 알다 이해하다라고 기억을 하셔야 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맥락으로 정답이 C번이 되는 거고요. 오케이? 다음에 15번 같은 경우는 지금 모라 씨가 다음에 뭘 한다는 맥락이죠? 아까 정답을 아까 B번으로 잡아줬고 혹시 답의 것까지 같이 좀 미리 좀 다시 정리하면은 컨택 인포메이션이 바로 이렇게 들어간 겁니다. 그렇죠? 정답이 바로 B번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좋아요. 뭐 나머지는 크게 어려운 맥락이 없고요. 16번부터 그 다음에 우리 20번까지 이제 메모, 스케줄, 이메일 같은 경우가 나오는 지문입니다. 제일 좀 난이도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우선은 제일 길고요. 제일 길고 그 다음에 이런 맥락에서 또 접근을 어떻게 하는지 공부하는 시간, 즉 3중이, 2중이 관련된 문제입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먼저 기억을 할 게 뭐냐면은 3중이 같은 경우는 그렇죠. 3중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뭐 이렇게 시각 자료라든지 도표 자료라든지 그래프 자료가 만약에 있다면은 이게 여기 있던지 여기 있던지 여기 있던지 할 것 없이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게 요 가운데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가운데 있는데 이거를 먼저 이렇게 세워라, 내워라 이렇게 뭐 들어가지 말고 접근을 살짝 뭐 읽는 순서를 좀 바꿔보세요. 이렇게 읽고 이렇게 가시고요. 이렇게 읽고 이렇게 가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토익에서요. 이거 잡고 요거 고르는 문제. 그러니까 요 독해를 통해서 포인트 되는 그 포인트 되는 뭐냐면은 그 포인트가 뭐 이거 숫자를 깔고 들어가거나 이 해당되는 독해 지문에서 사람 이름을 들어가거나
오케이? 여기도 해당되는 것이 만약에 숫자가 있거나 만약에 사람 이름이 있다면은 웬간하면은 3중 지문, 2중 지문 같은 경우에서는요. 요거 잡고 요거 잡고 요거 잡고 여기 치고 올라가는 그 맥락으로 들어가는 것들이 숫자나 사람이 꼭 여기에 매치가 반드시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매치가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가지고 예를 들면은 여기에 만약에 뭐 401호가 나왔다 칩시다. 그러면 여기에 401호가 도표 지문에 있어요. 401호를 쫙 밑줄하면은 다른 단어 401호를 밑줄했으면 다른 뭐 숫자라든지 사람이 꼭 보기에 정답으로 나오는 그런 케이스가 좀 많아요. 오케이? 그런 다음에 밑에도 숫자 사람 나와가지고 이렇게 치고 올라가서 예를 들면 여기서 뭐 라이언이 나왔다 칩시다. 그럼 여기에도 라이언이 있어요. 그럼 라이언이 있는 것을 밑줄을 쫙 하면은 다른 숫자라는 사람이 꼭 정답으로 나온 케이스가 있습니다. 요거부터 잡아야 돼요. 그러면은 제가 이거를 그냥 바로 뭐 연습을 좀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16, 17, 18, 19, 20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연계 지문 같은 경우는 반드시 이 3개 지문 중에서 2개 지문을 꼭 이어서 꼭 문제를 푸는 것이 한두 문제가 반드시 출제가 되는데 이런 문제 중에서 여러분들이 이미 예상을 하고 들어가는 것이 우리 지금 명품 토익 같은 경우는 인강제 뭐 이렇게 말고 이제 현장 강의에서 제가 공부를 할 때요. 뭐 아주 짤막한 글쎄요. 비법이라면 비법이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이렇게 보기가 되게 좀 이게 아주 간단한 거 있죠. 보기가 간단한 거죠. 현장 강의에서는 제가 뭐 다른 용어를 얘기하지만은 그 용어가 인강에서 쓰지 못하는 용어이기 때문에 현장 강의에서는 이렇게 뭐 이야기했지만 어쨌든 우리가 지금 같이 듣고 있는 그 우리 친구들께서는 이렇게 보기가 되게 좀 이렇게 작은 것들이 있죠. 보기가 이렇게 좀 이렇게 뭐 사람이라든지 숫자로만 들어가는 것은 보통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 문제 같은 경우 이런 것이 만약에 있다. 그러면은 웬간하면은 연계 지문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들어가시는 게 좀 세상 편할 것 같아요. 그러면 있죠. 이런 맥락의 문제를 제가 좀 설명을 미리 드리면은 제가 지금 18, 19, 20번 같은 맥락으로 먼저 이제 쫙 들어가서 해석을 먼저 하도록 할게요. 문제를 먼저 살짝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6번에서 20번입니다. 지금 same benefits, 그쵸? 직원들은 same benefits 하려면은 무엇을 요구를 하는 겁니까? 라고 들어가고요. 그런 다음에 요구의 의미가 뭔지 물어보는 거고요. 그쵸? 그런 다음에 18번 같은 경우는 Unifax Corporation과 함께 이런 어떤 회사가 바로 U 회사인지, 그쵸? 그런 다음에 19번 같은 경우는 이날, 그쵸? when did 잡고 이거 잡고 appointment 약속 잡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20번 같은 경우는 왜 했는지, 그쵸? 요 맥락 잡고 한번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딱 독해 중요한 것부터 같이 잡고 비법 같은 내용이 뭐 비법이라면 비법이라 할 수 있겠지만 뭐 하여튼 같이 가보도록 할게요. 등록 기간이 있는데 회사 복리 후생에 대한 등록 기간이 이제 시작이 됐는데 바로 다음 달 초예요. 지금 이제 시점인데요. 바꿔야 될 시점이래요. 등록 상태에 대해서 enrollment status를, 그렇죠? 예를 들면은 만약에 당신이 이게 생명 라이프 인슈런스 모르는 단어 같은 건 미리 좀 적어놨으니까요. 계속 보시면 아마 이해가 좀 빠르실 거예요. 이거는 정말 기초반을 위해서 제가 지금 적어놓은 겁니다. 오케이? 생명보험을 위해서 사인을 하지 않는다면은 올해 그럼 당신이 지금 사인을 할 수 있습니다. 내년을 위해서 신청할 수 있고요. 게다가 지금 이제 시기가 왔는데 추가하거나 뺄 거에 대해서요. 가족 구성원 멤버에 대해서요. 그렇죠? 자, 다음 보게 되면은 다음 주에요. 직원인데 바로 benefits, representatives, providers. 그렇죠? 지금 이게 나왔고요. 직원들은 지금 해야 됩니다. present to discuss their company's offerings. 회사가 지금 제공하는 것을 논의하고자 지금 뭐에 대해서 바로 benefits provider, 복리후생 관련 회사에 관련해서 직원들은 회사가 제공하는 것을 논의하기 위해서 present 하셔야 됩니다. 이런 맥락입니다. 오케이? 이 의미가 뭡니까? 계속 한번 같이 가도록 할게요. While we have continued our relationships with most of our benefits providers. 그래서 대부분 지금 복리후생 제공업자들과 관계를 우리가 유지하는 그 동안, 그렇죠? 유지해 왔지만은 반면에 we have decided to partner with, 협업을 할 건데 협업을 하기로 결정을 했다는 겁니다. 결정을 했는데 새로운 바로 회사와 결정을 했대요. 새로운 회사와 그 보험회사와 결정을 한 맥락이 그 디테일한 내용이 좀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은 덴털하고 페이션입니다. 바로 치과, 그렇죠? 이빨하고 눈 쪽입니다. 그 회사 명칭이 바로
이게 바로 18번에 C번에 답이 되는 근거 중에 하나가 돼요. 하나가 되는데 제가 먼저 이거는 무슨 FM대로 무슨 내려는 가보겠습니다. 오케이, 내려는 가고. 자, 기억하세요. 기억하시는데 뭐냐면은 benefit enrollment forms, 그제 복리 후생 관련된 그 양식을 그 양식이 바로 뭐뭐하기로 be due가 우리가 뭐뭐하기로 예정돼 있다는 맥락이죠. 뭐뭐하기로 예정돼 있는데 바로 31일까지 저는요 미리 까놓고 얘기할게요, 여러분들. 저희 토익 시험 같은 경우에 우리 이제 많은 제가 이제 세븐하고 이제 많은 되게 세븐을 되게 쉽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사실 정말 쉽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뭐 빙산일각이긴 하지만은 바이 잡으면요 토익 같은 경우는 바이는 뭐뭐 할 때까지입니다. 그렇죠? 뭐뭐까지인데 토익에서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회사라는 공간 안에서 직원 대상으로 문제를 만드는 게 토익이에요. 뭐라고? 회사라는 공간에서 직원 대상으로 문제를 만드는 게 토익이기 때문에 까지라는 숫자 깔고 까지라는 그 뉘앙스가 까지가 어떤 의미냐면은 이미 무한대가 아니고 유한대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뭔가 끝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 끝이 있다는 맥락으로 토익 시험에서 얘가 보통 재편으로 되는 것이 마감이라는 그 단어하고 제한이라는 단어로 꼭 재편으로 너무나 잘 나오니까 우선은 알고는 계세요. 리미트하고요. 그다음에 due라는 단어입니다. due. 혹은 deadline. 오케이? 그래서 by라든지 이렇게 until 깔고 나 물론 우리가 part 5, 6 같은 경우는 by하고 until이 차이가 있어요. 하지만은 독해 같은 경우는 by하고 until 이렇게까지라고 들어가는 것이 뭐라고요? 제한이 있다는 limit, 그다음에 우리가 마감이라는 due, deadline 이런 것들은 알고 들어가시는 게 되게 요긴할 겁니다. 실제 시험을 보시면은요. 오케이?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아마 아시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그렇게 잡아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30일까지. 그래서 얘가 지금 나중에 몇 번이냐면은 16번에 B번에 얘 잡고 바로 데드라인 가고 들어가는 거예요. 물론 깔고 들어가는 게 뭡니까? 바이 깔고 들어가는 거죠. 이해가 됐어요? 오케이? 자, 계속 한번 들어가도록 합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네가 Even if you do not wish to make any changes, 그렇죠? 이 복리후생에 대해서 지금 바꾸고 변경을 지금 원치 않는다면은 그래도 you still 그래도 필요해 제출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렇죠? 하든 안 하든 네가 지금 제출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Submit complete form to maintain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죠? maintain 모르는 단어는 다 적어놨으니까 계속 그냥 막 지나가면 안 돼요. 꼭 이렇게 따로 필기를 하고 꼭 머릿속으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오케이? maintain 유지하다 현재 등록에 대해서요. 자, 저는요 이거를요 먼저 얘가 위에 있거니 생각을 하고 이렇게 첫 번째 독해 지문에서 이걸 또 치고 올라가요. 아까 전에 제가 지금 먼저 18번에 얘가 지금 답의 근거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렇죠? 18번에 답의 근거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웬간하면은요 토익에서 제가 삼중 지문 같은 경우는 뭐 빙산의 일각이긴 하지만은 삼중 지문 같은 경우는 뭐 이중 지문과 함께 해당되는 그 독해 지문에서요 우선은 사람하고 숫자하고요 사람하고 사람 이름하고 그다음 숫자하고 그 문장의 그 끝 단어 같은 경우는 우선은 꼭 중요 표시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하고 이름하고 사람이 이름이지 사람 이름하고 그다음에 숫자하고 문장의 끝 단어는 꼭 중요 표시하고 예를 들면은 그것이 독해 지문에서 딱 보게 되면은 아주 간단하게 데안터럼 비전 이게 나왔습니까? 자, 그런 맥락으로 다음 거 딱 들어가면은요. 데안터럼 비전 나왔습니까? 그렇죠? 나왔죠. 그렇죠? 거기에서 밑줄을 딱 끝까지 밑줄을 그시면은 이 해당되는 이 단어가 여기 중에서 18번 정답이 참고로 18번 정답이 참고로 쓰거든요. 여기 중에서 다른 단어라든지 다른 숫자가 그냥 정답으로 떡하니 하나밖에 안 나와요. 정답이 그래서 18번 정답이 바로 몇 번이냐면은 18번 정답이 아까 전에 좀 들어가시면은 바로 18번 정답 미리 좀 보여드리는 겁니다. 18번 정답이 그래서 C번이 되는 겁니다. 아까 익스텐드 번 보겠습니까? 요거 잡고 들어가는 겁니다. 이랬죠? 물론 제가 좀 살짝 적어놨긴 했지만은 이해가 됐어요? 오케이?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간단하게 예를 들면은 바로 19번도 그냥 바로 좀 적용이 될 것 같아요. 19번 이런 거는 왜 보는 거 아닙니다. 먼저 알겠죠? 보는 거 아니에요. 다음 독해 지문 보도록 할게요. 세 번째 독해 지문입니다. 세 번째 독해 지문 먼저 편지 그리긴 하지만은 누가 보냈고 누가 썼는지 그렇죠? 이런 것들은 꼭 기억을 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밑줄이라도 하세요. 답의 근거가 꼭 여기만 있는 건 아닙니다. 여기도 꼭 있어요. 오케이? 자, 먼저 보내니가 지금 얘예요. 그렇죠? 얘가 지금 편집을 해서는 뭡니까? 이게 I로 들어가는 거겠죠. 얘는 바로 이제 U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U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고마워요. Organizing the presentation. The ones 그 presentation 앞에 있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참석했던 그 presentation이 아주 도움이 많이 됐고요. 최근에 지금 제가 지금 결혼을 한 거로 축하드려요. 오케이? 근데 plan to add 그렇죠? 추가하기로 합니다. My husband to
benefit plans를 추가하고자 하는 거예요. 오케이? 추가하고자 하는 것이 내가 정말로 근데 지금 terms 나왔습니다. 방금 얘기했죠. 우리가 삼중이 같은 경우에 만약에 독해 지문이 나왔다면은 여기 그래프, 시각 자료가 나왔다 칩시다. 시각 자료가. 그러면 여기에서 숫자라든지 사람 이름, 대문자, 하여튼 대문자, 숫자, 문장의 끝 단어, 대수끝. 인율어 볼까요? 대수끝. 시작. 대수끝. 시작. 대수끝. 여기에도 이렇게 대수끝. 대문자 숫자 끝 단어 대수끝. 시작. 대수끝. 이런 단어가 꼭 매치가 여기에 꼭 되는 경우가 너무 많다니까요. 오케이? 그러면은 제가 딱하니 봐도 이거는 대문자예요. 그래서 미스터 톰스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현장 강의 듣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얘를 우선 동그라미 하고 봐요. 왜? 얘가 반드시 시각 자료에서 꼭 매치가 되는 거거든. 그러면 야는 우리는 이미 그 동그라미 한 다음에 명품 토익 같은 친구들은요 이미 현장 강의에서 뭐 이건 그냥 아주 빙산의 일각입니다. 되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 있거든요. 그래서 얘 잡은 다음에 톰슨 나왔습니까? 톰슨 나고 얘를 그냥 쫙 밑줄 한번 해봐요. 쫙 밑줄 하면은 다른 숫자는 대문자가 정답으로 나온다니까요. 그러면은 정답 바로 몇 번? 이게 지금 19번 정답이 그래서 3시 45분 정답이 그래서 D번 이렇게 나오는 이런 스타일의 문제가 실제 시험에서 되게 자주 나와요. 이해가 됐나요? 이해가 됐으면 좋겠던데. 알겠죠? 오케이? 아니면은 그런 맥락으로 다시 한번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시게 되면은 내가 얘 거를 정말 들고 싶었는데 그런데 내가 그때 하필이면은 미팅이 있었대요. 클라이언트와 함께 그때 그 시간에 그렇게 미팅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미팅이 있다는 건데 그래서 그 동료들 중에 하나가 말하기를 아주 가가 너무 유익했대요. 아주 유익했답니다. 그렇죠? 유익했는데 그래서 내가 궁금해. 그래서 내가 지금 가랑 연락을 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말이죠. 그래서 내가 지금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뭐에 대해서? question에 대해서 see if I can get copies of his presentation 발표 자료를 얻을 수 있는지 받을 수 있는지 그런 맥락이죠. 그래서 지금 20번 정답에 그래서 뭡니까? I wonder if가 지금 request로 들어가는 겁니다. 알겠어요? 오케이? 그런 느낌으로 ask도 잡고 이렇게 들어가시고요.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정답이 20번 정답이 20번 정답이 D번으로 들어가는 것인데 여기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포인트는요. 글쎄요. 뭐 선생님마다 좀 차이는 있겠지만은 저희는 명품 토익 친구들 같은 경우는요. 삼중이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굳이 5 풀고 6 풀고 7 풀고 그렇게 순서대로 문제 풀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알겠죠? 뭐냐면 토익은 시간 대비 싸움, 시간 싸움이에요. 시간 싸움. 토익은 또 배점도 달라요. 그럼 보세요. 여러분들이 101번 풀고 이렇게 102번 풀고 103번 풀고 이렇게 들어갔다 칩시다. 순서대로 문제를 푼다고 생각을 해요. 알겠죠? 순서대로 문제를 풀면은 여러분들이 파트 7 같은 경우는 파트 6 끝나고 파트 7에 그 조그만 독해 가지고 풀었다고 되게 좋아해요. 그대가 풀면은 대한민국 모든 사람이 풉니다. 알겠죠? 그런데 관건은 배점이 다르다면서요. 토익 시험은 배점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문제에 관련해 가지고 배점이 높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 그 문제를 먼저 풀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급 실전 선생님들께서 7을 먼저 공략을 하라고 하는 이유가 요거 때문에 많이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저는 조금 더 거기서 조금 더 에딩해서 들어가는 것이 LC 맞추고 그나마 가장 집중력이 가장 있는 시간이 LC 맞추고 바로 아닙니까? 그렇죠? LC 맞추고 바로가 그나마 가장 집중력이 있어요. 배도 안 고픈 것이 견딜만 하는 것이 파트 5 같은 경우는 딱 거의 1초, 3초 거기 안에서 그냥 끝이에요. 그래서 끝입니다. 빈칸 전으로 문제를 풀 수 있는 것이 많은데 아까 5 같은 경우는 제가 그런 문제를 선생님들께서 많이 설명을 했기 때문에 제가 그걸 안 하고 어휘 문제로 위주로 많이 헷갈린 것만한 것들을 제가 문제를 푼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LC 맞추고 파트 5, 7을 들어갔을 때 여러분들 7 들어갔을 때요. 만약에 배점이 높다는 것을 예상을 하고 많이도 못 풀 거라고 예상하는 문제를 되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문제의 접근성이 있다면 차라리 그걸 먼저 풀고 좀 마음에 좀 위안을 갖고 7부터 들어가거나 그대들 좋아하는 것부터 문제를 푸는 게 낫지 않을까요? 현실적으로 왜 배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LC 맞추고 들어가서 다시 한번 가도록 할게요. 다시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제가 조금 지우고 좀 들어가도록 할게요. 지우고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지우고 들어갈 때 지우고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 지금 세 번째 독해 지문 같아요. 세 번째 독해 지문입니다. 이 위에 지금 도표가 있었어요. 이게 지금 세 번째 독해 지문이고 이게 두 번째, 세 번째입니다. 먼저 해당되는 독해 지문에서요. 지금 요거는 여러분들 우리가 대비 특강이에요. 그렇죠?
짤막한 시간에 우선 도움이 되고자 하는 맥락으로 도움이 드리고자 지금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렇죠? 괜스레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은 우리가 좀 시간 싸움이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가는 대문자가 보이거나 그런 것들은 여기에 반드시 두 번째 독해 지문에 대문자가 살짝 있었어요. 그렇죠? 다시 한번 탐슨 있었죠? 탐슨 동그라미 하고 그런 맥락으로 우리가 탐슨 동그라미 해가지고 얘를 좀 지울게요. 좀 지저분하니까. 그럼 딱 지웠어요. 지웠어요. 그러면은 딱 들어갔을 때 아까 탐슨 동그라미 했어요. 탐슨. 딱 찾아봐요. 여기서 탐슨 찾는 거 어렵나? 탐슨 찾는 거 어려워요? 탐슨 딱 찾아봐. 찾는 것도 봐봐. LC 맞추고 그나마 집중력 있는 시간에 탐슨 찾는 거하고 5분 남았습니다. 탐슨 찾는 거하고 얼마나 좀 차이가 나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탐슨 먼저 찾았고 이거 딱 밑줄 해가지고 가가 거기 밑줄한 거에서 다른 숫자의 대문자가 보기 그것도 딱하니 하나밖에 안 나와. 보기 딱 보게 되면은 딱 보세요. 보기가 딱하니 아까 3시 45분 딱 그거 하나밖에 없었죠. 그렇죠? 가를 그냥 찍으면은 되게 좀 도움이 많이 된다는 것은 직전에 제가 좀 특강할 때 좀 요긴하게 좀 쓰시라고 하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건데 사실 이런 방법보다 되게 좀 정확하게 문제 풀 수 있는 방법과 함께 비법인 방법이 제가 솔직히 현장 강의에서는 되게 좀 많이 해서 많이들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좀 도움이 됩니까? 돼요? 돼요? 오케이, 좋습니다. 이렇게 될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은 그런 느낌으로 먼저 우선 알고 들어가시면 되겠다 싶어서 잡아줬습니다. 오케이? 잡아줬고요. 다시 한번 또 이제 같이 문제를 풀도록 할게요. 자, 16번부터 이미 그래서 다 했고요. 우리 20번까지 다 했고요. 다시 한번 16번부터 문제를 통해서 같이 한번 좀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다 지우고. 자, 그러면은 요 맥락에서 지금 그냥 같이 보험을 유지하고자 하는 사람들, 직원들은 또 뭘 해야 됩니까? 라고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정답이 아까 전에 제출하라는 맥락으로 바로 by deadline 찍었죠. 저는 무조건 여러 번 얘기를 하지만은 제 표현을 되게 강조를 많이 하는 그 이유가 생각보다 그게 안 많아요. 되게 안 많아. 그래도 그거를 공부를 하자는 거죠. 자, 그래서 먼저 먹을 건 먹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날짜 시점까지라고 들어가는 것이 날짜 시점까지. 그래서 예를 들면 이렇게 by라든지 until 까고 들어가는 것이 이러한 것이 꼭 마감 시점을 깔고 들어가거나 시간이 제한적입니다 라고 들어가는 그런 맥락으로 리미트 깔고 들어가는 그런 것도 많고 그런 다음에 여기 나왔던 그 데드라인 깔고 들어가는 것도 많고 다시 한번 적는 겁니다. 알겠죠? 오케이? 그런 맥락으로 due 깔고 들어가는 것도 많기 때문에 이런 것을 꼭 기억을 하고 들어가는 맥락이었습니다. 알겠죠? 같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좋아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17번 같이 보겠습니다. present 관련된 맥락은요. 바로 우리 현장에서 지금 대화를 나눈다는 맥락이 가장 해석상 우리가 되게 자연스럽기 때문에 정답은 A번이었고요. 해당되는 BCD에 관련된 단어 요 맥락 적어줬는데 up to date는 제가 좀 아까 전에 그 5에서 설명을 했나요? 우리가 up to date에서 보통 new로 얘가 또 제 표현으로 되게 잘 돼요. 아까 전에 뭐뭐 시점까지라고 들어가는 그 맥락이 마감이라든지 제한이라는 단어로 들어가는 것처럼 이 new라는 단어가 지금 이렇게 들어가면 커팅 엣지라든지 이거 맥락으로 다른 것도 같이 적어 드리는 겁니다. 필기 잘 예쁘게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모던이라든지 현대의, 그 다음에 우리가 출현한이라든지 그 emerging이라는 단어, 그 다음에 우리가 state of the art 이런 것들도 같이 잡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오케이? 그래서 이런 것들 state of the art, emerging, modern, cutting edge, new로 보통 많이 좀 재표현이 돼요. 뜻 자체가 사전적인 뜻이 조금 다르지만은 최신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new로 재표현되는 것도 알고 들어가시고 더불어서 얘가 동사로 들어가면 이렇게 open이라든지 start로 들어가는 맥락으로도 잘 표현이 됩니다. 그다음에 또 begin이라는 단어도요. 그러면 뭡니까? 독해 지문하고 이런 동사들이 보이면은 보편적으로 이렇게 재표현되는 그 뉘앙스가 이렇게 들어가는 것을 우선 사전적으로 알고 들어가시면 상당히 좀 도움이 될까요? 먼저 알고 들어가시면 도움이 되게 요긴하게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시험 보실 때 꼭 직전에 꼭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18번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18번 정답은 C번이었고요. 아까 얘도 마찬가지였죠. 그렇죠? 우리가 뭐라고 그랬죠? 제가 아까 전에 숫자 대문자 끝 단어 숫대 끝. 그래서 우리가 요거 잡고 이렇게 딱 치고 올라갔을 때 아까 전에 들어갔던 그 맥락에서 dental and vision plans라고 들어가는 맥락이 제가 그래서 숫대 끝 얘기하는 것을 끝 단어를 이렇게 또 강조하는 이유가 사실 현장 강의에서 있는데 그건 먼저 설명하면 또 길 것 같아서 우선 기억하세요. 숫대 끝 시작 숫대 끝 오케이 그 잡아주고 이렇게 딱 치고 올라갈 때 예를 들면은 그 뭡니까 dental and vision이 해당되는 그 독해 여기 그 시각 자료에서 dental and vision이 있었고 이걸 쫙 밑줄하면
뭐냐면은 여기에 회사 명칭이 딱 이렇게 나왔어요. Extended Benefits라고요. 오케이? 예를 들면은 간단하게 보도록 할까요? 다시 보도록 할게요. 그렇게 해서 지금 Dental Vision 아까 나왔죠? 거기 밑줄 쫙 이렇게 하게 되면은 얘가 딱 정답으로 이렇게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답으로 쉽게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토익은요. 우선은 그래요. 토익 같은 경우는 토익 시험이에요. 그렇죠? 토익 시험이고 저는 이렇게 정통 방법하고 만약에 그 시험 대비 과정에서 꼭 이렇게 많이 좀 나오는 경우가 있더라는 것도 좀 같이 좀 접목해서 진행하는 선생님이기 때문에 이런 맥락이 좀 되게 실제 시험 보실 때 좀 되게 어떻게 보면 되게 좀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래서 잘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꼭 한번 적용 한번 해보세요. 오케이? 자 그러면 19번 같이 아까 전 19번 무진장 강조하면서 이렇게 문제를 풀 수 있다라는 것과 함께 LC 진행하기 바로 다음에 LC를 문제 풀고 난 다음에 확 뒤로 넘겨가지고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세요. 오케이? 그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너무나 100일 풀고 102 풀고 103 풀고 104 풀고 뭐 세워라 내워라 세워라 내워라 그럼 토익 3번 보고 4번 보고 5번 보고 이렇게 들어가면은 안 될 것 같아요. 웬간하면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고 딱딱 최단기로 공부를 하시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제 생각은 그래요. 제 생각은 그런데 너무 오랫동안 공부하면 우선 좀 지치거든요. 제 생각은 저는 적어도 지치더라고요. 오랫동안 공부하면은 좀 지친 느낌이에요. 시험은 짧고 사랑은 영원히. 뭔 소린지 어쨌든 같이 꼭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오케이 좋아요. 이렇게 같이 문제를 보시면 되겠고 20번입니다. 자 그러면은요 맨 처음에 20번입니다. Y 나왔고요. 아까 전에 그렇죠? 왜 지금 썼는지 관련된 맥락입니다. 자 아까 정답이 그 D번이었고요. 그래요. 제가 지금 요거하고요. 요거하고 좀 묶을게요. 좀 묶어가지고 그 요청 뭐 요청이 그 사전적인 뜻이 요청이지만은 조금 이렇게 강도의 차이, 그 뉘앙스의 차이긴 하지만은 얘가 지금 이렇게 ask라든지 이렇게 뭐 간청하다 뭐 이렇게 solicit, 오케이, solicit 그러면 뭐 put in for 뭐 이런 것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여기 좀 그 I wonder if 이렇게 들어가는 것과 함께 이렇게 please 들어가는 것들 그렇죠? 이런 것들은 좀 같이 묶어서 좀 기억을 하시는 게 좀 어떨까 싶습니다. 요청하다에 관련된 문제는요 토익 시험에서 정말 되게 좀 잘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죠. 그래서 ask, solicit 같이 읽어볼까요? ask, solicit put in for, 그 다음에 I wonder if, 그 다음에 please 이렇게 들어가는 것은 반드시 좀 이렇게 뭐 한식구다라고 생각하고 들어가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contact information 나왔던 것들 우리가 touch, get, put in touch with 나왔고요. 그래서 정답이 D번이 뭐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좋아요. 뭐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포인트 잡아서 우리가 그 짤막한 시간이긴 하지만은 여러분한테 좀 다는 어휘랑 그다음에 이제 덩어리 표현하고 그다음에 이제 기본적인 기초적인 문법은 이제 다른 선생님들께서 우리가 그 많이들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그거 이외에 좀 도움이 많이 될 만한 것들 6하고 7에서도 도움이 많이 되는 것들 사실 독해 RC가 어떻게 보면 독해가 좀 관건이라도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특히 기본반 예를 들면은 500대, 400대, 500대, 600대 있는 친구들이 독해에서 그냥 화르륵 무너지기 때문에 그런 맥락으로 우리가 제표으로 어떻게 들어가는 건지 아까 전에 꼼꼼하게 다 이렇게 봤죠. 수시로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그 제가 혹시 몰라서 이렇게 어휘 같은 것도 다 이렇게 적어놨으니까 기초반이라든지 기본반을 위해서라도 적어놨으니까 거기에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우리 그 뭐 예를 들면은 시험 직전이기 때문에 도움이 될 만한 어떤 그 뭐 팁이라고 할 수 있으면 팁이 되겠죠. 하지만 저는 이렇게 정통 방법을 제가 좀 더 좋아하기 때문에 정통 방법하고 이제 비법하고 이제 같이 좀 접목을 해서 제가 좀 많이들 학생들이 저희 그 명품 토익 친구들이 많이 좀 좋아해요. 그렇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그 공유되는 좀 빙산의 일각이긴 하지만 그걸 같이 공유하고자 여러분하고 같은 이렇게 이제 시험 직전에 여러분하고 이제 소중한 시간 좀 가졌습니다. 6월 2차 대비 특강으로 해서 여러분들께서 아무쪼록 꼭 시험을 잘 보시길 바라고요. 정말 저희 토익 응원 그 점수 잘 날 수 있도록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보실 때 반드시 꼭 연필, 그죠? 되게 기초적인 내용인데 연필. 그 다음에 뭐 그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가져가시는 거 잊지 마세요. 알겠죠? 꼭 잊지 마시고 꼭 챙기시고 지금 챙기세요. 지금 챙기셔야 됩니다. 알겠죠? 지금 챙기시고 뭐 필통에 챙기든 어디 뭐 주머니에 챙기든 뭐 지갑에 챙기든 꼭 챙기시고 혹시 모를까봐
운전면허증은 여기다 넣고 주민등록증 어떻게 여기다 넣고 3일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리 꼭 채비 잘 하셔서 시험 잘 보시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토익 성적을 항상 응원하는 명품 토익 라이언쌤입니다. 항상 여러분의 토익을 항상 책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특강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하세요. 화이팅!